급등락하는 주가. 무엇이 시장을 움직일까? 우리가 몰랐던 종목의 숨은 뒷이야기. 정윤성 앵커가 알려드립니다. 오후장 투자의 모든 것. K스탁 라이브. 네, 오후장 인기 급상승하고 있는 인급종 진단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운의 전태진 파트너 헤르메스타 하창원 본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과 함께 바로 첫 번째 인급종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은 SK하이닉스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한미반도체도 같이 체크를 안 할 수가 없겠죠. 대장이 꺾였다. 정말 많이 빠졌던 한미반도체도 오늘 마이크론과 훈풍에 같이 반등에 나서고 있는데 이게 웬걸요? 음봉입니다. 6% 상승에 그치면서 윗꼬리를 쭉 달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의 이 반등의 힘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단순 바닥을 잡는 것일지, 조금 더 그 힘을 끌어갈 수 있을지. 하창원 본부장님, 한미반도체가 또 밸류 포함 종목이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이제 반등이 나오다가 음봉이 좀 아쉽기는 한데 네. 오늘 한미반도체의 힘을 좀 어느 정도로 보셨을까요? 뭐 지금 일단 주가가 음봉이니까 힘이 좀 약하긴 하다. 그니까요. 네,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일단 미국장에서 뭐 이제 시외에서도 굉장히 강하긴 했지만 현재 뭐 프리장에서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강세 흐름들이 꽤 유지가 되고 있고요. 뭐 대표적인 이제 반도체 지수도 상당히 좀 강한 기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장에서의 움직임이 일단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물론 오늘 하필이면은 이제 21시 30분에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GDP 발표도 나오고 파월 의장에 대한 발언들, 뭐 부의장부터 시작해서 4명의 FOMC 위원들의 발언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변동성이 나올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거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봤었던 그 상황에서 실적이 일단은 서프라이즈로 나왔고 가이던스도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이제 서프라이즈가 나와서 오! 이러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미국장이 끝나고 우리나라장에 반영이 되는 것이라면은 좀 글쎄 이렇게 될 수 있겠지만 오늘 본장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연속성을 좀 가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건 스탠리가 사실은 요번에 반도체 하락에 좀 많은 영향을 준 그 기관인데 최근에 이제 요번 주만 하더라도 이제 엔비디아 블랙엘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45만 개의 칩이 판매가 될 거고 10억 이제 빌리언에 대한 이런 매출이 좀 발생을 할 거다라는 얘기, 그리고 TSMC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 그리고 본사와 또 테크 부분에 대한 이런 괴리가 좀 있었죠.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블랙엘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것은 한동안 이런 반도체에 대한 랠리가 좀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인텔까지도 같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상 반도체 쪽에서 조금 수요단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려가 됐었던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쏠릴 확률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통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전후로의 움직임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사실 반도체가 조금 이렇게 밀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의 수급입니다. 왜냐하면 장 초반만 하더라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모두 다 외국인 순매수 기조가 나왔는데 지금 장중 집계를 한번 살펴보시면 하이닉스는 매수를 유지를 하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다시 매도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도로 전환이 된 것 같아요. 네, 매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올해 내내 들어왔었던 영국계와 미국계 수급이 다 나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이제 한 1조 정도가 남았거든요. 오늘 지금 한 1,000억 정도가 집계가 잡히고 있어서 남은 물량은 9,000억이고 거의 끝까지 나왔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다 팔 생각인가 봐요. 네, 왜냐하면 이쪽이 좀 연속성을 확실히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3, 4개월 내내 지금 팔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번 달과 저번 달에 정말 많이 팔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올 수 있는 수량 자체가 뭐 1년 반 전까지 본다라고 한다면 아직 많이 남아있지만 단기적으로 수출입 데이터가 나오고 실적이 나왔었던 그런 물량, 그리고 가격적으로도 지금 윗단에서 산 거는 거의 다 팔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물량의 부담은 좀 일부 줄어들 것 같고요. 어쨌든 미국에서 본장에서 달려주면 뭐 다음 거래라도 반도체는 좀 불을 뿜지 않을까라는 생각 여전히 유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 오전장에 매수했던 외국인이 오후장 들어서 매도로 전환하면서 사실 상승폭이 좀 축소가 됐고 SK하이닉스 좀
음봉이 생겨서 지금 탄력적으로 절대적으로는 강한 탄력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오후장에 좀 살짝 상승폭이 축소되는 걸 보고 반등 나올 때 비중 축소하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사실 IT 강하실 것 같거든요. 근데 조금 더 그 반등을 가져가면서 그때 비중 조절해도 늦지 않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혹시나 밑에서 정말 밑에서 이제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사실 약간의 리스크 요인이 있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주간 실업 청구 건수가 갑자기 튀길 수도 있는 거고 또 이제 파월이 어쨌든 발언하고 젤런 의장까지 이제 장관까지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뭔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는 거를 좀 대비하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뭐 프리장에서 굉장히 미국장이 강하기 때문에 좀 연속성을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조정이 나왔을 때는 저 그때도 매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PBR 기준으로 보면은 뭐 1.2배로 역사적인 저점 수준까지 왔고 그렇다고 우리나라 지금 기업들의 실적들 부진한 거 아니고 피크아웃이 언젠가는 오겠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정리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의 탄력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IT주들에 대한 낙폭과대의 한대 따른 좀 반등에 대한 힘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긍정적인 분석으로 보유에 대한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임급종도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IT 쪽이 강한 또 한 축에서는 이 디스플레이 관련한 종목들에 대한 상승이 눈에 띄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장중 10% 가까운 급등을 보여줬고요. 현재 일시가 8% 가까운 오름세입니다. 오늘 미국 하원이 중국 디스플레이 제재를 추진한다라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전태진 파트너님, 그 반사액에 대한 기대 어느 정도로 주가가 반응을 해줄까요? 저는 그래도 추가적으로 슈팅햄이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좀 고민을 하셨을 텐데 저는 오늘 이제 하원이 이제 국방부에서 이 중국 BOE와 텐마를 이제 블랙리스트에 포함해야 된다는 서한을 보냈다라는 소식이 나온 거고요. 이 미중 갈등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디스플레이 쪽도 좋은 훈풍이 좀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되고 있습니다. 일단 서한 내용을 좀 보게 되면 BOE하고 텐마가 이제 중국 군사 연구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디스플레이 자체가 일상 영역에서 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점을 고려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미국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라는 게 이제 골자거든요. 지금 반도체라든지 제약바이오 그리고 뭐 자율주행 등에 대한 지금 대중 제재가 좀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디스플레이까지 확산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중국하고 경쟁으로 이제 경쟁국에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반사수혜를 좀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가 이제 윗골이 달고 좀 떨어지는 모습입니다만 저는 이 미중 갈등에 대한 부분들은 어쨌든 미 대선이 누가 돼도 계속 될 것이다라고 보여주고 있어서 이게 그냥 오히려 디스플레이까지 확장이 좀 된다라고 한다면 관련된 섹터들 좋을 것이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3분기 영업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4분기도 적자 예상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적자폭이 또 크게 줄어드는 부분들, 그러니까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좀 계속해서 좋은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향후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추가적인 우상향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현 가격대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11,5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쭉 가져가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 쉽지 않은 종목이 LG 디스플레이인데 지금 미국의 중국 제재에 따른 반사 이익으로 조금 더 반등을 시도할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임급종도 만나볼까요? 오늘 모처럼 정말 또 많이 빠졌던 섹터 내에서 반등이 반가운 쪽 엔터주입니다. JYP 엔터 그리고 SM 같은 경우에는 밸류업 지수에 포함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오늘 무엇보다 하이브의 또 반등 탄력도 강하게 자리 잡는 모습이었습니다. 업황 개선 긍정적인 분석도 더해졌는데 오늘 JYP 엔터 일단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엔터주도 좀 전반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그 분위기를 또 어떻게 해석을 하셨을까요? 네, 일단 뭐 긍정적이긴 한데 사실 이제 본업에서의 뭔가 좋은 얘기가 나온 다음에 밸류업이 붙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지금 바닥권에서 상승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이 더 많이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 기대감이 어느 정도까지 좀 갈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여러분들도 이제 밸류업 지수를 보시고 상당히 이런 종목이 도대체 왜 들어가 있지 않은 종목군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기업이 실적을 잘 내고 그게 잉여금으로 넘어가야지 배당금이든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산업적인 부분에서의 성장 기조가 유지가 되지 않으면 밸류업 지수에 포함이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상승 여력이 계속적으로 나오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엔터 산업 특히나 이제 JYP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 굉장히 좀 쇼크였습니다. 정말 많이 줄어들었던 상황인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주력 아티스트가 트와이스나 뭐 이제 스트레이키즈
시리즈 정도인데 그들은 이제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세대가 밀려왔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JYP에 대한 볼륨 자체를 키우기가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이고 지금 MX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뭔가 이제 쭉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상 아티스트가 뭐 굉장히 다양한 것도 아니고 지금 MX 쪽으로 너무 많이 치중이 되어 있어서 물론 쇼츠나 이런 데서 굉장히 활동을 네. 잘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어지는지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앨범 판매나 이제 음반 쪽으로 많이 치중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콘서트로 넘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콘서트 한 번 하면 수익이 지금 엄청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바뀌는 구조가 돼야지 언제까지 이제 뭐 포토 뽑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쉽지 않다라는 네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바뀌어야 돼서 일단 지금 너무 바닥권에 있고 최근에 낙폭과대에서의 뭔가 이제 반등이 나오는 기조가 있어서 매수의 관점으로 유지를 하되 대신 추세가 돌린 것도 아니고요. 산업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으로 좀 지켜보시다가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볼 만한 자리인 건 맞는데 그렇다고 적극적인 매수를 할 만큼의 매력도는 아니다. 네, 로 맞습니다.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오늘 이 밸류업에 포함되지 않은 하이브가 네. 반등 탄력이 더 강했단 말이에요. 7% 반등이 강하게 나왔는데 요즘에 뉴진스 이제 관련한 미니진 전 그 어도어 대표의 이 노이즈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급반등이 나온 거잖아요. 오늘도 그렇죠. 그냥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좀 하이브드로 조금 가는 것 같은 느낌도 좀 있는 상황인데 뭐 아시겠지만 하이브가 지금 아티스트 쪽으로는 가장 라인업이 지금 풍부합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만약에 산업적인 좀 흐름이 반대가 되고 또 연말 시즌으로 가면 어쨌든 콘서트라든지 이런 아티스트들의 활동들이 강해지다 보니까 그런 거에서의 좀 강한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그 이제 어도어와 이슈가 없었으면은 엔터는 지금보다는 정말 위치가 좋았을 겁니다. 네. 근데 좀 좋게 좀 돌아서려고 할 때마다 좀 안 좋은 아티스트 이슈가 터졌기 때문에 엔터 산업을 하실 때는 정말 이제 좀 유명한 아티스트에서 뭔가 이슈가 생긴다거나 이런 경영권 분쟁이라든지 문제가 생기면 정말 타격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변수 포인트를 조금 잘 극복하실 수 있는 분들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미니진 전 대표의 이제 복귀에 대해서는 확실히 또 선을 긋다 보니 그와 관련해서는 뭐 불확실성 해소라는 분석도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뉴진스를 두고 어떻게 또 이끌어 나갈 것이냐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본업 자체의 펀더멘털이 제대로 개선되는지 여부가 좀 뒷받침돼야 한다라는 의견에서 자리는 매력적이나 앞으로 조금의 추세 확인은 필요하다라는 엔터주들에 대한 시각까지 전해 들었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사이렌이 울리고 있는 VR 발동 종목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권미정 캐스터 연결해 보죠.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후장 VR 발동된 종목 통해서 시장 분위기 살펴보시죠. DRT가 조금 전에 상방 VR 발동됐고요. 하이트로는 하방 VR 발동되면서 현재 0.5%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연달아 상한가를 기록했던 하이트론이 어제 이어 오늘도 하방 VR 발동되면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후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AI 국가 총력전 선포로 시작했죠. 여기에 더해서 최태원 회장까지 AI 데이터 센터 투자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오후장에는 AI와 관련된 종목들이 다수 상방부에 발동됐습니다. 다만 시총 작은 종목들이 많았고요. 또 OLED와 관련된 많은 종목들도 상방부에 발동됐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VR 특징주로는 유플렉스 들고 왔습니다. 간밤 메타는 연례 개발자 회의인 메타 커넥트를 개최했습니다. 메타 커넥트는 신제품 공개 행사로 봐도 무방한데요. 메타는 이 행사에서 혼합 현실 헤드셋인 메타퀘스트 3S, 또 AR 스마트 글래스인 오라이언 등을 공개했습니다. 최근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인 메타는 오늘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국내에서는 기존 메타퀘스트에 구부러지는 PCB, 즉 FPCB를 공급하던 유플렉스가 수혜 기대를 받으면서 급등했습니다. 유플렉스는 장중 상승 탄력이 더 강해지고 있는데요. 현재 23% 급등했고요. 장중 고점 부근입니다. 한시전 상방부에 발동된 바이오다인도 확인해 보시죠. 자궁 경부암 액상 세포 검사 진단 기기와 치약 키트를 생산하는 곳입니다. WHO가 자궁경부암 예방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면서 동사 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확대될 거라는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장중 상승폭을 높이면서 한시전에 상방 VI가 발동됐고요. 현재도 10%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VR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네, 조금 전에 보로노이까지 VI가 발동되면서 다시 한번 또 강한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이오 쪽도 동반 상승세 반등 눈에 띄네요. 자, 그 안에서 오늘 VI 발동된 종목 인급종으로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디스플레이 쪽이 강하고 그리고 XR 관련한 종목들도 오늘 힘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뉴프렉스 살펴보도록 하죠. 자, 메타의 스마트 안경이 공개되기도 했고 또 메타퀘스트 3S의 출시가 임박했다. 지금 재료가 나왔는데 연내 삼성전자의 XR 기기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죠. 오늘 오랜만에 그 XR 관련한 종목들이 일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힘은 괜찮은데 사실 이 테마가 그렇게 막 매력적인 테마는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오늘의 급등은 이제 좀 다르게 보셨을까요?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좋았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개별 이슈가 나왔을 때 좀 더 강하게 좀 탄력받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결국에 이제 뉴프렉스 같은 경우가 올라간 이유는 이제 메타 그 커넥터 2024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슈가 되면서 이제 관련된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올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오늘 이 메타 행사가 아마 내일까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네네. 오늘 내일 단기 변동성을 활용해가지고 그냥 수익 실현을 하는 게 정리할까요?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연속성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 시장 투심이 좀 살아나야 되는데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오늘 강하긴 합니다만 지금 음봉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 오늘 외인 기관에 매수가 들어오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지금 투심이 완벽하게 회복됐다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뉴프렉스 같은 경우는 확실히 개별 이슈에 따른 움직임이 좀 더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니까 오히려 좀 가지고 계신 분들, 저점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로 잡아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주가가 내내 기다가 오늘 모처럼 거래에 터지면서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메타 이슈가 나왔을 때 땡큐하고 물려 계신 분들 좀 탈출 기회로 활용해보자. 뉴프렉스 진단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대한항공에 대해서도 진단해 보도록 할까요? 지금 점차 여건이 우호적으로 변화를 하고 있고 그리고 10월에 이제 경쟁 당국의 승인 여부, 합병에 대한 이슈도 있다 보니 최근에 좀 자리는 다소 좀 횡보를 하면서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좀 더 10월에는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워낙 좀 잘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실적적인 부분들과 또 성수기 또 이런 징검다리 효율이 있을 때 아무래도 여행에 대한 이런 여객 수요가 많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워낙 수요가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요즘에는 기본 운임 자체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달러 같은 경우는 10원이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약 280억 원 정도의 평가 손익이 발생을 하고 140억 원 정도의 현금 보유고 손실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도 1달러당 한 3,100만 달러에 대한 이런 변동성이 생기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유가나 달러가 지금 최근에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유리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여객 같은 경우도 화물 같은 경우도 지금 또 운임 지수들이 좀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또 이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물동량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일단 업황 자체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시장 자체가 최근에 낙폭 과대된 종목군들이 좀 이런 트리거가 생기면 확실하게 좀 수급이 좀 받치는 부분인데 여행 쪽은 좀 아직까지는 그렇게 움직임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플러스 알파 요인 충분히 나올 것 같고요.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기업 결합이 아무래도 가장 좀 효과가 높을 걸로 보이는데 이제 해고나 이런 거 없이 일단 인수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인수에 대한 시너지 효과는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일단 기대가 있어서 그 결합에 대한 통과 이슈가 될 때는 확실히 대한항공이 좀 슈팅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이슈가 나오고 나서 잡긴 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이슈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럴 때 이제 조금 기간을 두고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도 참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전반적으로 여객 수요뿐만이 아니라 환경적으로도 나아지고 있고 무엇보다 합병 이슈가 또 기다리고 있는 만큼 지금 자리에서도 충분히 관심 가져볼 수 있다. 대한항공까지 살펴봤습니다. 인급종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하창환 본부장 그리고 전태진 파트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